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끝났었어요. 자동 채우기와 작성법 이렇게 두 가지 배웠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서식을 넣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저희가 엑셀을 할 때 다 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엔터 혹은 방향키 혹은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가며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엑셀은 재밌는 게 지금 보이는 요 회색의 선이 실제로 없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투명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꼭 테두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테두리 넣는 법이랑 열너비 조절하는 거 그리고 표시 형식 가볍게 배워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새 통합 문서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2에다가 클릭하시고 국토교통부 지원해수욕장 써줄게요. 선생님 숫자에 보면 첨단인적 구분심표가 지금 찍혀 있잖아요. 경관이랑 수진이랑 지원금에 숫자에 첨단인적 구분심표 찍혀 있는데 그거 찍지 마세요. 안 찍어도 됩니다. 이제 테두리랑 표시 형식 가볍게 넣어 볼게요. 국토교통부 지원 해수욕장은 제목에 해당하죠. 표의 길이가 보면은 B열부터 F열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을 합쳐줘서 가운데 오도록 해줄 건데 B2셀부터 F2셀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메뉴 홈에서 맞춤 그룹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세요. 자, 셀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다른 셀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D2에다가 클릭을 하면 셀 포인터가 B2부터 F2까지 쳐지고요.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는 B2라고 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의 셀로 합쳐졌다.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두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합쳐져 있는 건데 이게 가운데 맞춤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하나의 셀만 남기고 다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0%야 가운데 맞춤만 눌러줘야 되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렀을 때 경고창이 뜨고 그런 내용이 다 지워진다. 그럴 때는 빠르게 되돌리기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글꼴 바꿔줄게요. 왼쪽 위에 보면 맑은 고딕 써져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양한 글꼴들이 나오고, 자, 글꼴을 보면 영문으로만 써져 있는 글꼴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영어로만 써져 있는 글꼴은 글꼴이 안 바뀝니다. 한글 글꼴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글꼴마다 지원이 되는 글꼴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 지원되는 글꼴들이 있어서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글꼴 혹은 다음처럼 한글만 써져 있는 글꼴 중에서 선생님 눈에 이쁜 거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1이라고 써져 있는 게 글자 크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면 다음처럼 펼쳐지고 우리 글꼴 크기 24포인트로 바꿔봅시다. 24. 됐나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가가가 써져 있는 거 있죠? 꾸미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니라서 글자의 속성이 3개밖에 없습니다. 굵게, 기울임꼴, 밑줄. 자, 굵게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굵게 누르면 글자가 좀 진해져요. 자, 그 다음 옆에 기울임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가 기울어지죠? 세 번째 거 밑줄 한번 눌러볼게요. 글자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밑줄이 생겨요. 자, 누르나이는 다음과 같이 회색으로 진하게 바뀌고요. 반대로 빼고 싶다 그러면 눌렀던 거 또 누르시면 빠지게 됩니다. 저희 굵게랑 기울인 꼴만 넣어줄게요. 밑줄은 빼주세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해봅시다. 자, 글꼴색을 바꿔줄 건데 글자 크기 바로 아래 보면 가 아래 빨간색 있는 거 있죠? 걔가 글꼴색입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다음처럼 글자 색깔 나오고 취향에 맞는 색깔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도 넣을 거예요. 글꼴색 왼쪽에 보면 요게 채우기 색. 셀 배경색 채울 때 씁니다. 넣고 싶은 거 넣어보세요.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표에다가 테두리랑 색깔을 넣어 볼게요. B4부터 F9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제가 왜 이거 밑에 줄을 계속 안 빠져요? 요거 누르세요. 네. 빠졌죠, 이제? 옆에 화살표 눌렸나봐요. 그래요? 네. 자, B4부터 F9까지 블럭 잡았나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위에 메뉴 한번 보기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보기. 위에 메뉴 보기. 자, 그리고 바로 아래 눈금선이라고 있죠? 네. 눈금선 클릭할게요. 수식 봐봐. 위에 메뉴 보기, 수식 글씨 바로 아래 있대요. 자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 눌렀 위에 메뉴 보기. 보기 클릭. 그다음에 수식 바로. 눈금선 체크돼 있잖아요. 응. 보기로 가야 돼요. 아니 이거 수식을 누르란 얘기가 아니고 수식의 글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눌러요. 누르면 여기 눈금선 체크를 없애버려. 없애버리라고? 선생님 체크 음. 없애서 아니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체크 없애. 없애라고. 없애버려 그냥. 체크돼 있다고. 살인 예고 듣는 줄 지금. 살인 예고 듣는 줄 알았어 나 지금 방금. 자, 눈금선 체크 풀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회색 선 없어진 거 보이죠? 실제로 인쇄될 때는 요 형태로 인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테두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쇄를 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돌려보긴 합니다. 자, 다시 눈금선 체크할게요. 선이 없으면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 클릭, 글꼴에서 여기 밧점자 모양 테두리 보이죠? 네.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그럼 다양한 테두리 종류들이 나오는데 다 넣을 거거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정색 실선으로 테두리가 다 들어가요. 이때 바깥쪽에 셀 포인트가 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테두리를 넣고 나면 블럭을 풀고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네. 자, 이번에는 바깥쪽에만 굵은 선에 테두리를 넣을 거예요. B사부터 F구까지 다시 블럭 잡고요. 글꼴의 밭전자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요.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찾아주세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찾았나요?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굵은 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붉은 블럭을 꼭 풀고 확인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블럭 풀 필요가 없어요. 자, B사부터 F9까지 블럭 다시 잡아주세요. 자, 글씨들이 가운데 와야 이쁘겠죠. 맞춤 그룹에 보면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뜹니다. 이때 위에 있는 것도 가운데 맞춤이고요. 아래에 있는 놈도 가운데 맞춤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세로에 대한 가운데 맞춤인데 기본적으로 눌려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숫자, 글자 구분 없이 다 가운데로 와요. 그런가요? 해수욕장부터 지원금까지의 아래쪽에 보면, 그러니까 첫 줄 B사부터 F사의 아래쪽에 보면 이중실선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블럭도 잡아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의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쪽 이중 테두리 찾아줄게요. 아래쪽, 네, 이중 테두리. 요거 아까 테두리 넣은 거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쪽 이중 테두리. 찾았나요? 자,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누르면 테두리가 이중 실수로 바뀌었는데 보이나요? 네. 안 보일 텐데. 풀어가는 거. 풀어서 확인. 네. 풀어서 확인했어요. 자, 다시 블럭 잡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채우기 색이죠? 색깔 네. 넣고 싶은 걸로 넣어줍니다. 자, 지금은 수업을 하려고 제가 계속 불렀다 잡았다 풀렀다 잡았다 하는 거지 한 번에 다 하시면 돼요, 원래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숫자에 첨단자 구분심표를 찍어줄 거예요. D5부터 E9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보면 심표 모양이 하나 있어요. 요게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숫자에 첨단자 구분심표가 들어가요. 자, 이때 심표 스타일을 넣으면 정렬이 오른쪽 정렬로 바뀌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가운데 정렬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셀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자, 그럼 표시 형식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일반이라고 나오죠. 여기 첨단일자 구분심표 넣은 심표 스타일 넣은 D5에다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회계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 넣으면 회계 표시 형식이라는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원금 부분도 해볼게요. F5부터 F9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두 번째 줄에 맨 처음에 회계 표시 형식 지폐랑 동전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에다 대고 클릭하면 앞쪽에 원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우리 화폐 단위가 원 화폐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달러도 있잖아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 중국어 엔화로 한번 해볼까요? 맨 아래? 네. 아니, 중국어. 앞에 화폐가 이거 저는 엔화라고 하는데 이거 중국 뭐라 그래요? 위원화?
자, 이 위원화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위원화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도 늘어나? 소수점도 늘어나. 이게 자동으로 2개가 추가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입력한 것보다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응. 소수점 2자리가 추가가 되는데 요거는 지울 수 있어요.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자릿수 줄임과 늘림이 있습니다. 늘림을 눌러주면 소수점이 한 자리씩 늘어나고요. 반대로 줄임을 눌러주시면 소수점이 한 자리씩 줄어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넣었을 때 선생님 저는 얘가 샵으로 떠요. 샵으로 뜨는 거 왜 그럴까요? 자리가 비서 열이 좁아서 자리가 좁아서 맞아. 그러면은 열너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넓혀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폐 단위와 숫자가 붙어 있는 걸 원해요. 이러면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붙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 형식을 통화라는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 넣어져 있는 거는 회계 표시 형식의 일종이고 쉼표 스타일과 같은 형식이고요. 여기 회계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통화라고 있어요. 앞에 화폐 단위는 원자로 바뀔 거고요. 여기 블럭 잡고 F5부터 F9까지 블럭을 잡고 블럭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통화를 찾는 게 아니고 선생님 여기 회계라고 써있죠?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위에서 세 번째에 통화가 있다고. 통화 눌러주자고. 자, 그러면 앞에 원자가 숫자와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 같은 거 쓰실 때 또는 회계장부 쓰실 때는 앞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얘를 통화로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대신 이걸로 하면 오른쪽 정렬은 기본이 아니라서 오른쪽 정렬은 사용자가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네, 맞춤 그룹에 오른쪽 맞춤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비슷한 연습 문제를 하나 직접 풀어볼 건데 아래쪽에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시트 추가할게요. 시트 추가했나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점별 예금 수신고 있죠? 제가 사용 순서 넣는 방법이랑 다 써놨으니까 똑같아요. 모양 내용만 다르고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거 보고 한번 해보십니다. 시죠?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굵은 선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고 테두리를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테두리는 바깥쪽도 안쪽도 일괄적으로 얇은 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누르잖아? 기껏 넣은 굵은 선이 없어져. 그래서 무조건 모든 테두리 먼저 넣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나중에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몇 분 이건 설명을 하고 가죠. 자, 내가 실수로
여기에 이게 4월이고 중간에 3월을 넣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어제는 오리기 붙이기를 했습니다. 컨트롤 X가 오리기, 컨트롤 V가 붙여넣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안 되냐? 테두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처럼 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어제 삽입도 알려드렸잖아요. 삽입으로 하시면 테두리는 자동 생성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앞쪽으로 열이 추가되기 때문에 F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삽입을 하면 이렇게 앞쪽에 새로 추가가 돼요. 그리고 테두리도 그대로 생기고요. 오케이? 네. 연습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거까지 풀고 가질 거예요. 자, B2부터 F2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맑은 곳에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글꼴 취향에 맞는 걸로 아무거나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바꿔주고요. 글꼴색 바꿔달라고 돼 있어서 글꼴색 역시 취향껏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밑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B4부터 F4까지 블럭 잡고 글꼴의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그러면 글씨 가운데 오고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테두리 확인 좀 이따 하기 위해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풀고 확인하면 안쪽에는 얇은 선, 바깥쪽에는 굵은 선이 들어가요.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에 선생님 문제에는 테두리가 더 굵은데 저희는 너무 얇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화면상에만 그런 거고 인쇄를 할 때는 테두리 굵기 구분이 갑니다. 안 가진 않아요. 좀 더 굵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F4까지 블럭 잡고 글꼴에서 테두리 그리고 아래쪽 이중 테두리 넣어줍니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럭을 풀어야 돼요.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색깔 집어넣어 달래요. 대전부터 4월에 218만원 블럭, 컨트롤 키 누르고 광주부터 247만원 블럭을 잡으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블럭을 잡을 수 있어요. 뭐 누르면서 한다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셀을 블럭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에서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제 숫자 부분 남았죠? D5부터 F9까지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넣어주면 숫자의 천다이자 구분심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열 너비도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위에 열 머리글에서 3개의 열을 한 번에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